자, 2025년 12월 24일 한국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날 하루치 뉴스를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샅샅이 살펴보면요. 한 나라가 가진 기쁨과 슬픔, 그리고 복잡한 속사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날의 대한민국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날의 분위기는 아마 이 슬라이드 한 장으로 딱 요약될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들뜬 분위기가 가득한데 다른 한쪽에서는 법원의 차가운 판결 소식과 국가적인 비극에 대한 뉴스가 흐르고 있었죠. 이렇게 빛과 그림자처럼 함께 존재하는 두 개의 얼굴. 이게 바로 2025년 12월 24일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던 법정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난동에 가담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이 줄었어요. 근데 진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건 바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었습니다. 법원도 취재 목적으로 간 건 알겠는데 당시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행동을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거죠. 언론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법의 경계는 무엇인가? 이런 묵직한 질문을 던진 판결이었습니다. 판결에 대한 여론 정말 들끓었습니다. 마치 전자계산기에 숫자를 입력하는 듯한 AI 판결 같다. 이 한마디에 당시의 비판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담겨 있죠. 그러니까 사건의 복잡한 배경이나 맥락은 다 빼고 너무 기계적으로 법 조항만 적용한 거 아니냐는 날선 비판들이 쏟아졌던 겁니다. 이렇게 한 사건이 법적으로 마무리되어 가던 바로 그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는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아주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바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야기입니다. 5,942. 여러분, 이 숫자가 그냥 통계로 보이시나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고통받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삶이 담긴 숫자예요. 이 비극의 깊이와 무게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타임라인은요, 정말 기다림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4년에 문제가 된 제품이 처음 팔리고 나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것 때문이 맞다라고 인정한 게 2011년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국가가 직접 나서서 배상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2025년까지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겁니다. 이번 정부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배상 후 구상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전처럼 피해자들이 기업이랑 막 힘들게 싸우는 게 아니라 일단 나라가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그 기업들한테 책임을 묻겠다? 이런 파격적인 전환인 거죠. 특히 생애 전주기 지원이라는 약속은 한 번 돈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들이 헤드라인을 막 장식하고 있을 때 경제 최전선,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외환시장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1484.9원. 이게 그날 원달러 환율 종가입니다. 이건 거의 금융위기 때나 보던 숫자거든요. 말 그대로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거나 마찬가지였죠. 특히 은행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정말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을 겁니다. 아니, 환율이 오르는 게 왜 그렇게 위험 신호일까요? 쉽게 말해서 은행들이 가진 달러 자산 가치가 원화로 바꾸면 막 부풀려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본 비율 같은 은행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실제보다 나빠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칫하면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도미노의 시작이 볼 수 있으니까 시장이 바짝 긴장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 정치 무대에서는 과연 어떻게 다뤄지고 있었을까요? 정치권의 아주 치열했던 공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웠던 건 특정 종교단체를 겨냥한 특별검사, 우리가 흔히 특검이라고 부르는 걸 도입하는 문제였습니다. 특검은 일반 검찰이 아니라 독립적인 수사팀을 만드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누가 특검을 추천하느냐, 수사는 어디까지 하느냐, 이걸 놓고 여야가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섰던 거죠. 또 다른 충돌 지점은 필리버스터 개혁법이었습니다. 필리버스터 들어보셨죠? 소수당이 다수당 법안 통과를 막으려고 무제한으로 토론하는 거잖아요.
여당에서는 이게 의회를 마비시키는 발목 잡기로 변질됐다면서 이걸 뜯어고치려고 했고, 이게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됐습니다. 한편 이날 대통령은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지시를 두고 한 논평가가 때려잡으라는 말로 요약했을 정도니까요. 이날 정치권의 또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거대한 뉴스들이 막 쏟아지는 와중에도 우리네 일상은 또 굴러가고 있었겠죠? 이번에는 문화와 공동체의 풍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 부산에 있는 한 시장을 찾아서 상인들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이런 모습들이요. 정치 지도자와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어떻게 보면 늘상 있는 정치 활동의 한 모습이죠. 문화계 소식도 있었네요. 고당도라는 블랙 코미디 영화가 이날 개봉했는데요. 돈 때문에 가짜 장례식을 치르는 가족 이야기라고 합니다. 돈과 가족이라는 주제를 아주 씁쓸한 웃음으로 풀어낸 거죠. 사람들은 또 뭘 읽고 있었을까요? 한 방송에서는 영혼을 정화하는 느낌을 준다고 평가받는 일본 소설이 추천되기도 했습니다. 시끄러운 뉴스들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이런 순간도 있었네요. 자, 2025년 12월 24일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기쁨과 슬픔, 갈등과 화해, 불안과 평온이 정말 정신없이 뒤섞여 있었죠. 어쩌면 이게 바로 한 사회의 진짜 민낯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 딱 하루치 뉴스를 한번 펼쳐보세요. 과연 그 안에서는 어떤 모순과 복잡성을 발견하게 될까요?